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릴 내용은요. 9월 20일 날 개정된 일부 개정이 됐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의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률을 보기 전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 다음 단계인 현행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텔 황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숙박업이지 않습니까? 숙박업. 숙박업,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99%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이 안 되고요. 일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임대차 계획은요, 민법상, 일반 임대차라는 이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에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개정된 내용은요, 여러분들 일반 임대차도 적용이 되고 민사특별법에 준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이 되는 법률안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은 일반 임대차만 적용이 되는 법률이 있고요. 상가 임대차만 적용이 법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환산보증금이죠.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법을 받고요. 지역마다 기준 금액, 환산 기준 금액 이하인 상가 임대차는 민사특별법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양면이 아니고 편면입니다. 한쪽 면만 편면적 강행 규정.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인 사람, 임차인만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행을 해라. 이 법은 꼭 지켜라.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특약은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텔이나 호텔을 기준했을 때, 모텔을 한번 기준해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매출이 보통 한 1,500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600만 원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 플러스 600만 원 곱하기 100 공식이 나와 있죠. 그럼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억에 6억 5천만 원이죠. 6억 5천만 원입니다. 서울은 6억 1천만 원 이하까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죠. 이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반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6억 1천만 원, 과밀억제권과 부산이 올해 또 이제 포함이 됐죠. 부산, 인천, 의정부, 성남동은 5억. 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 부산, 인천, 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환산보증금 3억 9천만 원 이하만 상가 임대차 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 광역시의 군지역도 포함을 합니다. 기타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 2억 7천만 원 이하일 때에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봤고요. 2억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를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이. 그런데 오늘 개정된 법률 내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임대차도 적용이 되는 법이고요. 상가 임대차도 적용이 되는 법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청구권. 지금 말씀드릴 갱신청구권과요. 권리금 회수 기간.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보호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임대차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10억에 월 3천만 원, 월 3천만 원의 호텔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네, 그래도 일반 임대차를 받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 두 가지 경우는 이 임차인과 이 임대인도 같이 적용을 받는 법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되겠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는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이 언제부터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말씀드린 갱신청구권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어떠한 권리죠? 임차인이 어떠한 권리죠?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바로 갱신청구권이죠. 네, 그래서 5년이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2018년 9월 20일 날 개정된 법률이고요. 최대 5년, 연이 많이 나오네요. 5년이 몇 년으로 개정이 됐죠? 10년으로 개정이 됐죠?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 청구권이 한 9년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되는데요. 주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개정을 10년까지 이렇게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국회가 통과가 됐죠. 그렇다면은 임대인에게는 좀 불리한 법률이고 임차인에게는 좀 유리한 법률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권리금 회수 기간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이게 법률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적용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요, 3개월이었는데요. 3개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6개월로 개정이 됐죠. 6개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신 청구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최초에 계약한 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15년 9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2020년 9월 10일까지 최대 이때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2017년 9월 10일까지. 그래서 임차인이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어요. 또 1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2018년 9월 10일이 됐죠? 그런데 또 임차인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은 없어요. 임차인이 서로 당사자 간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1년을 계약을 했어요. 4년째 됐습니다. 또 1년을 더 하고 싶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임차인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다시 또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2020년 9월 10일이 이제 도래를 했어요. 만기가.
이때 임차인은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왜? 최대 5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10년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년. 2025년 9월 8월 31일까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약을 10년 동안 갱신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권리금 회수 기간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2018년 9월 1일이 만기예요. 만기. 네, 만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요 3개월 전, 3개월 전이면 2018년 6월 1일부터 만기까지 9월 1일이 지나버리면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9월 2일부터는 권리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신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3개월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법률이 3개월이 너무 짧다.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3개월을 더 연장을 했죠. 그래서 2018년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만기까지 이때 6개월 동안 이 6개월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 거죠.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갑하고요. 을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을이 이 기간 동안 이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을이 데려고 온 새로운 임차인, 세입자, 신임차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차인과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임대인과 신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을과 병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 더 연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법률인데요.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 보시면은 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세입자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세요. 이게 이제 임대차 존속 기간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의 이제 존속 기간이죠. 임대인과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2017년 9월 1일.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해지하려고. 임대인에게 건물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해서 우리가 2년 동안 만기를 다 못 채우고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신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조건은 보증금 똑같고 월세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신임차인을 구해서 병을 구해서 네가 알아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을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위반인 거죠. 원칙적으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제 을이 이제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임차인을 구합니다. 을이 직접 존속 기간이니까 갑은 뒷짐지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근데 이때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권리금을. 이때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부터만 주장할 수 있고, 개정된 법률은 6개월 전부터 이 기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실무에서는 보통 이럴 때도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장을 하면 또 줍니다, 또. 그러면은, 임대인은 권리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따져가지고 권리금을 줬다. 그러면은 내가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못 쓰겠다. 그러면 둘이 또 막 싸웁니다, 이제. 왜 어렵게 사람을 데려왔는데 임대차 계약을 안 써주느냐. 그렇죠? 또 성향이 임대인이 좀 좋은 사람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써줍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임대인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안 해줘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기를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자기가 이제 과실이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임차인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6개월이다라는 거. 이 기간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과는 이제 상관돼. 예전에는요, 재래시장에서는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네, 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거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재래시장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프랜차이즈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도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 9월 20일 날 이거 재래시장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가만큼은 권리금이 인정이 된다. 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법률 세 가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블로그에 그 법률안을 제가 그 법률 조문을 내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놔서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고요. 조정위원회를 시군에 둘 수 있다 그랬거든요. 시도에 조정위원회.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도 마음이죠. 시도가 제정이 되면은 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내에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니까 지부는 이제 시도고요. 지회는 시군구라고 하거든요. 시군구인데 이번에 법률을 보면 지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시는 광역시, 세종시, 서울특별시, 세종자치시 이런 시입니다. 광역시, 제주시, 그 다음에 도는 제주도, 일반 도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분쟁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그 임대인과 실무에서도 보시면은요, 임차인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분쟁. 아주 많습니다.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증감 청구권. 증감 청구권. 참고로 증감 청구권은요,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는 5% 이내에서 법률이 적용을 받지만 일반 임대차는요, 증감 청구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임의로 올릴 수가 있어요. 5% 상한 규정이 없어요. 일반 임대차는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되는 경우가 이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존재. 임대차 기간. 여기 나왔죠? 갱신 청구권. 이 분쟁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명도죠, 명도에 관한 사항,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수리수선 의무. 수리수선 의무도요, 법률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왜 이게 많이 오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일반 임대차법도 그렇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외적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을 넣는데 수리수선은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양쪽이 이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최우선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가게 되면. 법률은 적용되지 않아요. 특약상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다. 이 규정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권리금 나왔죠? 권리금에 관한 분쟁.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권리금. 변호사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권리금 때문에. 이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 권리금 전문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민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A라는 변호사한테 가면은 임대인이 유리하다고 그러고요. 을이라는 변호사한테 가면은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예. 정황이 어떤 애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권리금 문제, 다툼이 많습니다. 뭐 이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행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시행일, 갱신 청구권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일, 굉장히 중요하죠. 시행일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 청구권과 갱신 청구권의 시행이라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행일이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이야기할게요. 갱신 청구권의 시행일은요. 법조문을 보시면은 이 법 시행 후, 예, 이 법 시행 후 9월 20일이죠? 9월 20일부터 최초로 예,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 시행 후 9월 20일부터 적용하고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 9월 20일이에요. 이때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갱신 청구권 10년이라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요.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그렇죠? 갱신되는 임대차. 갱신이 돼야만이 조건이 갱신 청구 10년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만기가 9월 19일 날이 만기예요. 최대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임대차 존속 기간이 5년 만기가 9월 19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임대차는 이 법을 대해서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갱신이 안 되니까. 5년 딱 채웠지 않습니까? 갱신이 안 되죠. 그렇죠?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니까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는 이 경우를 못 받죠.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을이 3기에 차임을 연체 시 세입자가요. 임대차 기간 동안 3번의 월세를 밀렸습니다. 3번 이상 월세를 밀렸으면 갱신 청구권이 소멸해버려요.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은 갱신이 안 되는 거죠. 이 갑과 을의 임대차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약은요, 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요, 10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최초로 계약한 임대차는 무조건 적용을 받고요. 9월 20일 이후로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9월 10일쯤 2018년 9월 18년 또 나왔네요. 9월 10일쯤 갑과 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10일이 지나서 이 법이 발표가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적용을 받죠. 그렇죠? 네. 을의 입장에서 뭐 3개, 이제 열흘밖에 안 됐는데 3개 연체료를 밀렸습니까? 아니면은 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배신 배반 행위를 10일 동안 뭐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5년이 다 된 것도 만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요. 네. 묵시적인 갱신 기간도 뭐 적용이 되면은 임대차도 적용이 되니까 그렇고 이러한 법률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10년을 적용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권리금 회수 기간과 네, 재래시장 상가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네, 이 법률안은요. 네, 시행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최초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네, 체결하거나 네, 위에는 똑같아요. 네, 조건. 두 번째가 이제 다르죠? 네, 두 번째. 여기는 두 번째가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은요. 네, 두 번째는요. 존속 중인 네, 임대차에 대해서도 존속 중인 임대차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적용한다. 네. 지금 네, 발표한 날이 9월 20일입니다. 네, 이 시점 전후든지 네, 존속 중이에요. 예,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기간 중에 9월 20일이 무조건 포함이 됐으면 예, 갱신이 되는 임대차가 아니더라도 이 법은 적용을 해준다 이겁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을. 네, 그래서 존속 중인 임대차는 무조건 적용을 해준다. 네, 무조건. 네, 존속 기간이 어느 기간에 설정이 돼 있든지 간에 9월 20일을 포함한 존속 기간이 있다면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이 두 가지의 법률안은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첫 번째 갱신 청구권은 더 좀 중요하거든요. 더 좋은 법이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이게 포인트입니다.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부터 세입자에게 10년 동안 5년 더 연장해서 갱신 청구권을 인정해 주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은 일반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나 모든 임대차에서 포함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특히 1번과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번과 2번은 숙박업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률이고요. 향후에 숙박업을 창업하시는 예비 임차인께도 꼭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숙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